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머니 컨설팅의 최준영 전문가 그리고 윤지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험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보험 약관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가입자가 사인하는 그 증서를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보험 증서라고 그렇죠. 하나요? 네. 그 증권이 곧 약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제 약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가 취급하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그 한 가지 상품에서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이나 담보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계약 조건이라든가 뭐 이 특약은 언제 보상이 되고 저 특약은 어떻게 해야 보상이 되고 이런 모든 특약들을 명시해서 각각을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이 나오고 이거를 논의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빽빽하게 써놓은 게 이제 약관이고요. 증권은 그 약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입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내가 가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게 어떤 특약인지 그것에만 명시가 돼 있는 요약되어 있는 증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특약들, 보험의 모든 설명서가 곧 약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가입한 특약만 좀 알려주는 게 보험 증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사실 주변에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험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험 약관이라고 하면요, 좀 볼 때마다 낯설기만 합니다. 네. 이 보험 광고에 나오는 약관 내용만 봐더라도 좀 멀미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기만 한 보험 약관의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말씀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이나 그쵸. 뭐 선전만 보시더라도 마지막에 엄청 빨리 읽어요. 맞아요. 막 정말 머리가 이걸 아픕니다. 누가 들을 수 있나 그쵸. 싶을 정도로 아무리 뭐 천천히 다시 듣기를 해도 뭐 네.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약관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께가 굉장히 상당해요. 이걸 만약에 꼼꼼히 다 읽는다면은 읽지도 못하실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읽지도 못하실 뿐더러 이거를 다 이제 습득하고 계시는 것도 거의 뭐 이제 일반인 분들로서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이제 뭐 약관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계약의 해지와 유지에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축보험의 경우 추가 납입에 대한 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축보험의 경우 이제 뭐 연금에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이런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짚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보상 문제가 뭐 이제 빈번하게 이제 까다롭게 발생하는 뭐 실손의료비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것들은 꼭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 유지 같은 중요한 경우부터 여러 가지 특약에 대한 사항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하기만 하고 막상 필요할 때 약관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분들 좀 많이 계시겠죠? 네, 잘 안 가지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험 가입하실 때 청약서라는 곳에 사인을 하시게 돼요. 네. 그때 바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청약서 부본이랑 약관이라는 건데요. 네. 이 청약서랑 증권은 잘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약관은 대부분 어디 있으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약관이라 하면 설명 들으셨지만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계약 조건을 모두 나열해 놓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증권, 약관은 보험에 가입하시는 시점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가끔 약관을 이렇게 뒤져보실 때가 있으신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실 때 바로 이제 찾으시게 되는데 그때 찾으시면 이제 약관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때 보시면 요새는 이제 CD로도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CD를 열어서 내 보장을 꼼꼼히 보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그 권리를 좀 찾아보려면 약관을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뭐 매일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또 보험 약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궁금하거든요. 약관에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그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보험 용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쵸. 뭐 무슨 특약이니, 무슨 담보니, 무슨 뭐 수술 몇 종 수술에 의한 사항들 아니면 뭐 법적인 이런 용어들도 많이 써 있고 보험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계약의 유지나 아니면 관리나 뭐 이제 해지나 뭐 이런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특약이 어떤 때에 지급되는지 또는 어떤 때에 지급되지 아니하는지 이런 조건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 약관을 내가 꼭 알아야겠다고 하신다면은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에 관련된 특약, 실손의료비에 관련된 특약에 관련된 부분은 약관상으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청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수술을 했는데 이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관을 들여다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옛날에 이제 뭐 옥편 찾듯이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목차를 보고 내가 그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비에 관련된 사항이 좀 궁금하다 하면 목차를 보시면은 암 진단비에 관련된 사항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전 찾듯이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신경 쓰시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뭐 이제 그 가입하신 설계사분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좀 그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는 게 좀 쉽겠죠. 네, 5편 남았습니다. 사전처럼 정말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 실손보험의 특약 같은 부분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이 설계사 없이 혼자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이나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 가입을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자, 이럴 때는 특히 어떤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홈쇼핑이나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 중에 가장 뭐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최고 금액 보상 관련입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은 뭐 몇만 원 되지도 않은 10,000원, 20,000원짜리 보험인데 뭐 최고 뭐 3억까지 보상이 된다느니 뭐 고에 가면 뭐 1억이 되고 뭐 이제 뭐 교통사고 사망시 뭐 1억이고 뭐 최대 뭐 그래서 최대 3억입니다 뭐 하는데 사실은 이 3억 정도의 보상을 받으려면은 정말 그 확률상으로는 정말 대단히 로또보다 힘든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광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비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드문 보상들만 이제 부각해서 조금 광고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해감만 보더라도 이 고해감이라는 것은 일반 암이나 소해감에 비해서 걸릴 확률이 좀 드문 암들을 말하는데요. 뭐 이제 뇌암이라든가 뭐 골수암, 뭐 뼈암, 뭐 무슨 림프절암, 뭐 이런 혈액암 같은 것들이 이제 고해감에 해당되는데 사실 일반 암보다는 그 발병할 확률이 드문에도 불구하고 꼭 암 진단비가 뭐 1억 원 정도가 나오는 양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암 진단비는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고해감까지 포함해서 뭐 1억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최고 금액 보상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 모양인데요. 사실 광고처럼 모든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설계사가 없을 때 이렇게 보상이 잘 안 되면요.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해당 설계사가 없을 때 그 보상 관련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왜 저희들이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나 홈쇼핑으로 이제 가입했을 때는 사실 조언을 얻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이렉트로 하질 않고 이제 그 설계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뭐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소비자 보호센터나 금감원 같은데 이제 그 금융보호센터에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험협회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데 또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입할 때는 모두 다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막상 좀 받을 때가 되니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보상을 좀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보험 가입의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홈쇼핑이라든지 뭐 다이렉트라든지 전화로 가입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지만 보편적으로는 설계사님을 통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설계사님들을 많이 믿고 전적으로 그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신다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가입 당시에는
보장 내용이나 상품 설명 어느 정도 기억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보장이라는 부분이 뭐 바로 생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약관상 보장이 안 된다.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뭐 시간이나 돈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 같은 부분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꼼꼼히 신중하게 가입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사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해당 회사를 통해서 중간중간 나의 계약 상태나 보장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입하실 때 어느 부분을 꼭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좀 체크하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보통 가입할 때는요, 설계사 말을 듣고 그냥 가입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좀 보상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좀 약관을 펼쳐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약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보상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양도 많고요. 그쵸.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읽어보셔도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사실은 이제 설계사분들이나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계약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장이나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자주자주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안 되시면 각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새는 그 가입한 연도별로 상품별로 공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각 상품별로 약관을 열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Q&A라든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상의 경우에 정확한 답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각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약관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도 되고, 설계사를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설계사를 믿고 가입했는데 다시 한번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원하던 보험이 아니었다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보험 가입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며칠 이내 철회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당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철회를 하면은 내가 초회 보험료 말 그대로 처음에 냈던 계약금은 그대로 돌아 나오게 되는데요. 뭐 기타 외로 뭐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철회 기간이 좀 더 길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 철회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사인을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를 내가 목적에 부합하게 가입을 했는지 이거를 중간에 자꾸 철회하거나 해지를 하기보다는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내가 가입을 했는지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 자체를 사인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입하기 전에 일단 내가 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장받고 싶은지부터 확실하게 해두셔야지만 좀 더 신중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그렇다면 나에게 고지해야 되는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회사는 일단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련한 많은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약관에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드려야 되겠고, 가입자가 가입할 당시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유의사항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가입자가 고지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계약 해지 시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항 등 가입자에게 전반적인 계약에 대한 관한 사항은 알려줘야 하고요. 또 계약자는 회사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현재나 과거의 병력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 등을 꼭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알리지 않고 가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도 많고요. 계약이 해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개인의 개인 정보들이 반드시 이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기시면 꼭 회사를 통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우편물이나 계약사항을 알리지 못할 경우에 계약이 뭐 실효가 되거나 불이익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병력 상태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전후에 약관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최진현 전문가님. 네, 일단 방금 윤재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알리름에 대한 사항에서 조금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 당시에 이걸 알리름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해지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고지를 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고지를 하고 정직하게 이제 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실수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입이 됐을 때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보험계약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은 보험사가 이제 알리르무 고지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해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혹여나 보상을 못 받게 돼서 이제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커다란 자금,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암 진단 자금이 내가 급하게 필요한데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 가입할 때 내 병력 같은 것 꼭 고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재 전문가님도 약관 중에 꼭 체크해야 될 것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약관은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입 설계서를 받으실 때, 설계를 받으실 때 그 설계서에 보시면 약관을 조금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관보다는 더 쉽고 보기 편하게 설명되어 있으시니까 그 가입 설계서 상에 내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재한다든지 해서 잘 보관하시면 이 약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보험 약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으로 바로 이어갈게요.